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프랑스 리그 경기, 트루아 대 지금 모나코 경기. 자, 일단 양 팀 다 지금 연패 중이긴 하지만 트루아 같은 경우 5연패 중으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그쵸. 그런 약간 5연패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최악의 수비. 아무래도 매 경기마다 좀 대량 실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결과로까지 지금 패배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루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비를 빨리 개선을 해야 어느 정도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쉽진 않은 상황이지만. 그리고 추가로 지금 트루아 같은 경우에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와 그리고 주전 미드필더 한 명도 별장의 상황. 그쵸. 자, 일단 지금 뭐 성적까지도 별론데 약간 라인업에서도 좀 타격이 있는 상황.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모나코 같은 경우 그냥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그 중에서 이제 약간 트루한테 효과적이고, 그리고 모나코가 좀 약간 잘하는 그런 공격 루트가 이제 중거리 슛, 그리고 지금 개인기, 그리고 세트피스 공격, 보통 코너킥 공격 같은 게 지금 트루한테 아무래도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뭐 양팀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하지만 트루아가 지금 더 최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나코의 그런 공격 전술이 트루한테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근데 최근에 지금 모나코도 그 전까지 계속 연승하면서 지금 패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계속 페이스가 꺾인 상태예요. 왜냐면 레버쿠젠한테도 이제 유로파에서 져서 이제 탈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에 이제 니스한테도 대패를 하고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은 상태고, 게다가 이게 원정 경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대승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약간 있을 것 같네요. 대승까지도 안 나올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트루아 쪽을 갈 수가 없는 게 수비가 이제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모나코 쪽을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고배당으로 이제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으로 한번 오버까지도 볼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트루아 같은 경우가 너무 그 수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혹시나 뭐 이제 두 골 뭐 이상도 충분히 먹힐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뭐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는 언더보다는 뭐 오바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모나코 승, 햄무, 그리고 2.5 기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프랑스 리그 경기죠. 몽펠리에 대 앙제. 자, 일단은 앙제 같은 경우에 리그 기준 5개월 넘게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태인 앙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그 꼴찌인데 지금 뭐 이제 19위, 18위와도 지금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지금 뭐 거의 강등이 확정인 상태죠. 그래서 이제 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라도 좀 분위기를 많이 반전시켜야 강등권을 좀 탈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네, 섣불리 지금 앙제 쪽을 보기는 어렵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지금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 자, 몽펠리에 같은 경우 주전 선수들이 지금 몇몇 결장 의심이 상태입니다. 의심이 상태를 제외하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플라이너도. 반면에 지금 이제 앙제 같은 경우 또 약간 라인업 누수는 없는 상황.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약간 라인업 쪽을 비교를 하면은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주전 몇 명이 약간 좀 결장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일단 앙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라인업 누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나마 이제 앙제 같은 경우에 몽펠리에가 약간 주전이 어느 정도 결장을 해야 좀 더 가능성이 생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바라볼 수가 있죠. 자, 양팀 다 지금 공격적인 스타일로 서로 어느 정도 제 라인을 올리며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쵸. 게다가 혹시 앙제 같은 경우에도 수비가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양 팀의 약간 스타일로 봤을 때는 네, 둘 다 이제 골 결정력은 비교적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굉장히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 뭐 골 결정력만 어느 정도 터져준다면은 다득점 경기로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지금 분석 결과 몽펠리에 승,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오바를 볼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앙제가 계속 뭐 지거나 무승부를 해도 한 가지 약간 볼만한 점은 지금 계속 꾸준히 매 경기마다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봤을 때 몽펠리에전에서도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언더보다는 오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몽펠리에 대 앙제는 몽펠리에 승에 2.5 기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경기죠. 스트라스부르크 대 브레스트 경기.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부상. 그쵸. 물론 뭐 어느 정도 스트라스부르크도 시즌 초나 이제 휴식기 전에는 부상이 어느 정도 있지만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주전 미드필더 한 명 정도만 이제 부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적은 거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지금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다수가 지금 결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브레스트가 약간 좀 라인업이 좀 초토화가 됐죠. 봤을 때 주전 다수 좀 결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 전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봤을 때 주전한 지금 다 6명이 경고 누적이나 부상으로 결장.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네요. 자,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 홈 기준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브레스트는 원정 기준 지금 2연패로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자, 일단은 뭐 양팀 다 지금 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다 이제 볼을 점유를 생각보다는 네, 많이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이 좀 주도하기보다는 중원에서 약간 좀 뺏고 뺏는 그 어느 정도 약간 진흙탕 싸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냥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점유율적인 면을 봤을 때. 근데 뭐 전반적으로 지금 근데 라인업으로 비교했을 때는 스트라스부르크가 우세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둘 다 볼 점유율에는 약간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약간 좀 염두에 둘만하다. 그럼 이거를 일단 분석 결과를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분석 결과는 스트라스부르크 네, 승.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볼게요. 왜냐면 일단 브레스트가 지금 주전이 어느 정도 다수 결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격력도 수비력도 이제 모두 다 지금 약해진 상태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어느 반은 브레스트가 골 넣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서 패스를 하고 그냥 스트라스부르크 승 하나만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제 랭스 대 아작시오 경기. 랭스가 지금 뭐 페이스가 좀 미쳤죠? 그냥. 자, 일단은 홈에서 기준 랭스는 제 3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득점력이 폭발한 상태. 그거를 봤을 때는 이제 홈 기준 최근 3경기 합 11득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지금 랭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핵심 공격
수인 지금 발로군 선수가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폭발적인 경기력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반면에 저 아작시오 같은 경우에 직전 홈에서 투르와 상대로 연패를 끊었긴 했죠. 홈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한 상태예요. 왜냐? 일단 아작시오 같은 경우에는 지는 경기는 거의 다 포기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대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득점력 또한 저조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뭐 역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많이 상반된 상황입니다. 그 랭스 같은 경우에 핵심 득점원 발로건 약간 선수의 존재감이 지금 되게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아작시오 입장에서는 집중 견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제 발로건 선수가 이제 발로건 선수가 이제 공을 잡으면은 이제 거의 약간 좀 수비가 좀 한 두세 명 정도는 달라붙어야 그나마 좀 견제가 가능한 정도기 때문에 아작시오 입장에서는 지금 수비하기 굉장히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농구로 만약에 이거를 치면, 농구로 치면 그냥 더블팀 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쵸. 아무래도 약간 이제 요런 걸로 약간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선수들에게 좀 기회가 많이 오겠죠. 아무래도 노마크 찬스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랭스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랭스 승, 그리고 뭐 이거는 고배당으로 마인스까지 도전. 왜냐면 아작시오가 지는 경기는 거의 다 대패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네, 랭스 승에 마인스까지 가는 거 네, 괜찮아 보이네요. 자, 일단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랭스랑 아작시오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툴루즈 대 클레르몽 경기가 이제 있네요. 자, 일단은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툴루즈는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반면에 지금 클레르몽 같은 경우 주전 센터백이 1명 결장입니다. 좋죠. 자, 일단은 툴루즈가 홈에서 지금 굉장히 폭발적인 득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 이 팀은 약간 좀 희한한 게 홈보다는 약간 원정에서 경기력이 지금 더 좋은 상태입니다. 거기다 이제 원정에서는 뭐 직전 경기 스타드렌한테는 진 경기 빼고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승도 되게 좀 많이 챙기고 있고 보여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지금 툴루즈 입장에서는 의외로 클레르몽 상대로 좀 고전을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툴루즈가 되게 공격 루트도 많고 그만큼 공격력이 센 건 알겠는데, 일단 원정에서 클레르몽은 뭐 수비력도 괜찮고 한방 한방 그리고 역습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툴루즈 입장에서는 네, 쉽사리 의외로 약간 고전을 할 수 있는 팀 중에 하나지 않을까, 클레르몽이.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클레르몽이 지금 홈보다 원정 경기력이 지금 훨씬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거의 뭐 승도 지금 못 챙기고 이러는데 원정에서는 의외로 진짜 승도 좀 자주 챙기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좀 약간 네, 고전하게 만드는 그런 좀 다크호스 같은 팀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석 결과는 이게 툴루즈 승을 가기는 조금 애매하고 차라리 고배당으로 햄무나 무중에서 도전하는 정도. 그러니까 툴루즈가 이겨도 왠지 대승보다는 약간 좀 더 배당 좋은 햄무 쪽이 도전을 하는 게 1점 차 정도의 승리
약간 예상을 하고, 그리고 안 그러면 클레룸이 좀 비빌 것 같으면은 그래도 툴루즈 홈 반대 가기는 솔직히 무섭다 보니까 무승부 도전하는 게 어떨지 약간 생각합니다. 툴루즈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요 중에서 그러면 하나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리옹 대 로리앙. 일단 로리앙 같은 경우 핵심 득점원인 모피가 지금 니스로 이적한 상태죠. 그래서 공격력이 지금 굉장히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 지금 그쵸, 오세르한테도 졌죠. 심지어 홈이었는데 그때도 당연히 득점이 없었습니다. 지금 반면에 리옹 같은 경우 핵심 득점원인 라카제트 선수가 결장 중이긴 하지만 여러 선수들이 오히려 지금 라카제트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한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좀 적은 상황이죠. 그래도 로리앙에 비해 좀 많이 낮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네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같은 득점원인 이런 로리앙에서는 모피, 이제 리옹에서 라카제트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모피가 좀 더 팀 내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큰 공격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이제 로리앙은 약간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모피 빨이다. 약간 모피가 좀 어느 정도 뭐 팀 내 전력의 한 7할 정도는 뭐 가지고 있다. 약간 요렇게 평가를 해도 네, 지금 상황으로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상대 전적 같은 경우로 봤을 때도 네, 리옹이 우세하고 최근 기세도 리옹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약간 로리앙 입장에서 좀 많이 리옹한테 고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옹이 무난히 이기는 경우로 나올 수도 있다. 게다가 이제 리옹도 지금 리강에서 9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슬슬 이제 리옹도 순위를 약간 올릴 시기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체할 여유가 없겠네. 리그 9위이기 때문에 이제 시즌도 거의 후반기죠 사실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리옹 입장에서는 네, 이제 국제 대회 이제 유로파라도 일단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매 경기마다 이제 승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리옹이 아무래도 좀 더 쉽게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리옹 승에 고베덩으로 마인승까지 도전하는 경기. 네, 이 경기를 한번 요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리옹 대 로리앙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리그왕은 마지막 경기입니다. 스타드렌 대 마르세유. 잠깐만요. 네. 일단 최근 스타드렌 같은 경우에 3연승 중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르세유는 반면에 지금 연승을 하다가 일단 이제 그 직전 리그 경기 파리한테 네, 졌죠. 네, 대패를 좀 했는데 3대 0으로. 그리고 직전 컵 경기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탈락하는 등 약간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다. 그쵸. 네. 솔직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르세유가 분위기가 더 좋고 스타드레인이 분위기가 좀 처지는 상황이었는데 근 한 몇 경기 만에 지금 양 팀의 그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스타드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 낭트까지 잡으면서 지금 계속 3연승으로 분위기가 매우 올라온 상태고, 반면에 지금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네, 연승을 하다가 네, 이제 파리한테 지고 나서부터 뭔가 조금씩 지금 안 풀리는 상태. 어느 정도 약간 상반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양 팀이.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약간 이 팀들의 어느 정도 공격 스타일이랑 그리고 경기 스타일을 보면은 양 팀 다 일단 볼 점유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단 공격 루트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침투면 침투, 안 그러면 중거리 슛, 뭐 세트피스 공격 등등. 컷백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약간 양 팀이 좀 치고받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약간 봤는데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 최근 지금 5경기 기준 원정팀이 홈팀을 약간 이긴 적은 없다. 네, 이것도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볼만한 그런 값어치 있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 그게 지금 마르세유가 원정이다 보니까 상대 전적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봤을 때는 이번 경기도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스타드렌 프랜승을 볼게요. 아무래도 스타드렌이 역배를 받았다 보니까. 그리고 고배당으로 그러면은 역배승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는 근데 저는 무승부 1대1 아니면 그냥 2대2 약간 요 스코어에서 약간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오바 볼게요. 양 팀 다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뭐 홈에서는 수비가 좋은 스타드렌일지라도 마르세유한테 한 골 이상 정도는 충분히 먹힐 수 있고, 그 스타드렌 역시 뭐 홈에서 공격이 좋기 때문에 마르세유 최근에 좀 수비가 많이 불안정해졌다 보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득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스타드렌 프랜스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는 리그왕은 끝났고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야돌리아 대 에스파놀 경기. 자, 일단 바야돌리아 같은 경우 주전 골키퍼가 지금 아웃인 상태예요. 그 이후에 이제 급격히 좀 수비가 많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예로 이제 직전 셀타비고전에서 이제 주전 골키퍼가 없이 경기를 치렀는데 3실점을 했죠. 네. 뭐 그 전에는 이제 바야돌리아 같은 경우에 워낙 수비가 좋아가지고 클린시트도 많았고 했는데, 이제 그 베티스전에서 경기 도중에 이제 주전 골키퍼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셀타비고 직전 셀타비고 전까지 좀 실점이 많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가 많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도 에스파놀은 지금 2연승, 그리고 바야돌리아 같은 경우에 2연패로 어느 정도 상반된 분위기지 않나 싶네요. 일단 약간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경기 스타일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양팀 다 롱볼 위주 플레이를 합니다. 그 공격적인 면모는 바야돌리아보다는 에스파놀이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스타일을 보면은 바야돌리아는 약간 공격적이진 않고 오히려 좀 수비적인 팀인데, 에스파놀은 더 좀 공격적이거든요, 수비적이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나가는 게 에스파놀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그게 이제 골로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는 바야돌리아 수비에 따라서 다르고, 바야돌리아도 뭐 에스파뇰이 이제 라인을 올려서 공격을 할 때 이제 빈틈을 하면은 역습으로 골망을 약간 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수비가 지금 많이 흔들리는 바야돌리아 쪽을 보기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파놀 쪽 프랜승을 보고 이거 역배승 무승부는 저 이것도 이것 그냥 무승부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뭐 지금 에스파놀이 뭐 잘 나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바야돌리아가 홈에서는 되게 괜찮기 때문에 쉽게 바야돌리아 홈에서 역배승을 보기는 좀 꺼림직합니다. 그래서 고배당으로 가져갈 거면은 무승부, 그 2.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네. 왜냐면 지금 좀 수비가 흔들리는 바야돌리아라도
원정 에스파뇰의 득점력을 솔직히 그렇게까지 믿지도 않고, 그 바이올리아 자체가 일단 공격 득점력이 좀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에스파뇰 프랜승 무승부에 2.5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가 이제 바르셀로나 대 발렌시아 경기네요. 자, 일단은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양팀 골잡이들이 결장 중입니다. 그 중에서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가 지금 결장 중, 그리고 발렌시아에서는 카바니 선수가 결장 중이죠. 그리고 이제 골잡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을 보면은 발렌시아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바르셀로나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네,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라인업 결장 누수를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4연패 중으로 이렇게 좀 강등권에 있는 상태죠. 이 발렌시아도 좀 많이 죽긴 했네요. 이게 그래도 물론 뭐 최근에 그렇게까지 잘 나간 적은 없긴 하지만 이번 시즌이 유독 좀 많이 하락세를 타고 있어서 강등권까지 갈 정도는 아닌데 좀 많이 안타까운 상태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 최근 홈에서 5경기 4승 1무로 굉장히 좀 기세가 좋은 상태입니다. 홈에서. 그리고 직전 경기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의 그런 컵 경기에서도 레알 마드리드 이제 원정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1대 0으로 이기면서 기세는 지금 탔습니다. 물론 뭐 근데 핵심 골잡이가 아웃된 거는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기세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발렌시아보다는 바르셀로나가 월등히 좋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지금 이제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레반도프스키가 없더라도 발렌시아 원정 경기력이 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승리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그쵸. 거기까지 이게 약간 좀 그거예요. 한 가지 약간 우려되는 점은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골을 과연 쉽게 넣을 수 있을까? 왜냐면 확실히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좀 마무리 능력이나 그런 게 굉장히 좋은데, 그런 해결사 능력을 가진 선수가 없다 보니까 마무리 면에서 조금 은근히 답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발렌시아 원정은 믿을 게 안 되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승을 보고, 이게 2.5 기준인데 이건 한번 언더 볼게요. 왜냐면 일단 발렌시아가 일단 원정에서 득점력 자체가 아예 거의 없는 상태고, 바르셀로나도 지금 득점력이 식었다 보니까 득점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언더스코어가 더 좋아 보이네요, 오바보단.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르셀로나 승에,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요 대 빌바오 경기. 자, 일단은 뭐 라요 대 빌바오 경기로 봤을 때 양팀 다 최근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금 3연패 중으로 굉장히 부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최근 라인업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일단 라요는 주전 센터백 1명 결장, 그리고 빌바오는 주전 골키퍼 1명 결장,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자, 일단은 근데 뭐 주전 센터백도 센터백인데 주전 골키퍼가 좀 결정을 하면은 그 팀의 약간 전체적으로 수비력이 굉장히 불안정해져가지고 아마도 이거 약간 수비가 좀 많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번 경기 보면은. 게다가 이제 빌바오도 이제 홈보다는 아무래도 원정에서 좀 더 경기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빌바오 입장에서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주전 골키퍼 결장 이슈는. 네. 어쨌든 일단 이렇게 보고 양 팀 다 지금 템포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 빌바오 같은 경우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원정에서는 공격적이기보다는 수비적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주전 골키퍼가 결정을 했다고 해도 지금 라이오도 솔직히 홈이나 원정이나 뭐 따질 거 없이 득점력 자체가 살아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득점보다는 그래도 저득점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물론 뭐 근데 변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빌바오가 이제 주전 키퍼가 없다 보니까 수비가 좀 많이 불안해서 라요가 이번에 뭐 대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오바보다는 아무래도 언더 쪽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 체력적으로도 라요가 우세인 게 빌바오는 이제 3, 4일 전 오사수나 상대로 이제 컵 경기를 치렀죠. 경기를 뛰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일 정도 쉬고 또 이제 원정 경기를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적 이슈는 라요보다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분석 결과로 보면은 라요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뭐 충분히 역배승도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역배승이나 이제 무잡이냐 이거는 네 고배당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라이오 프랜승이나 2.5 언더 요 중에서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베티스 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일단은 보면 최근 3연승으로 기세가 많이 올랐죠? 베티스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연승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 곡선이 꺾였습니다. 꺾인 레알 마드리드. 근데 이제 물론 뭐 연승을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다가 이제 리그 경기에서는 꼬마한테 무승부를 하고 그리고 직전 바르셀로나한테 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꺾였죠. 근데 그 꺾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그 이제 1월부터 계속 뭐 3, 4일 간격으로 뭐 이제 모로코도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 원정도 다녀오는 등 어느 정도 이런 이동 시간이나 그런 이동 일정이나 그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하면은 좀 많이 지금 일정이 살인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지금 체력적으로나 컨디션 쪽으로나 좀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이제 직전 이제 꼬마 경기 때부터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게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지금 레알 마드리드를 가기에는 얘 약간 좀 네. 그러니까 그쵸. 주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약간 좀 떨어지는 추세다. 계속 지금 올라갔다가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뭐 5경기 3승 2무로 레알 마드리드가 우위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면에서도 봤을 때 레알이 이제 침투나 세트피스 공격에서 강점을 보이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베티스가 이제 침투나 세트피스 관련된 그런 수비가 좀 많이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레알이 약간 공격적인 강점을 어느 정도 잘 살릴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 베티스 역시 지금 공격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충분히 약간 공격 기회를 좀 만들면서 어느 정도 서로 약간 공격적인 그런 경기 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본다. 이제 약간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약간 살인적인 일정이랑 그리고 최근 양 팀의 상반된 분위기, 그리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 아무래도 좀 그
네, 좀 지친 게 어느 정도 이제 보이다 보니까 지금의 약간 레알 마드리드의 그 원정승 가기에는 좀 배당 대비했을 때 지금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봐요. 아싸리 이거는 그냥 분석 결과 봤을 때 베티스 프랜승을 보고 그리고 고배당으로 가 무승부? 아무래도 근데 역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 이거는 뭐 무승부가 확실히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네 애매하긴 해요. 어쨌든 이제 베티스 프랜승의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라리가도 다 끝났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은 프리미어리그 EPL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팅엄 포레스트 대 에버튼 경기. 최근 좀 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이 좀 박살난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 네, 지금 뭐 브레스트랑 프랑스 리그에 있는 그 브레스트랑 비슷한 입장이죠. 게다가 이제 원정에서는 4연패 중인 에버튼과의 맞대결. 사실상 뭐 거의 똥대 설사 느낌. 약간 도찐 객진. 서로 누가 이겨도 져도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매치업입니다. 일단은 양 팀의 경기 스타일을 보면은 롱볼 크로스 위주의 경기 스타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감독이 바뀌면서 약간 요런 롱볼 크로스 약간 요런 네 좀 단순한 그런 패턴 공격보다는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더 정형화된 공격 스타일을 좀 많이 구사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공격이 잘 안되는 팀들 위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짧은 패스로 이렇게 공격 전개보다는 롱볼로 뭐 한 번에 그냥 이제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약간 좀 네 메이킹이 잘 안되는 공격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어느 정도 바뀌면서 그런 단순한 공격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강팀들처럼 좀 정형화된 그런 공격 스타일을 많이 구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통하기도 하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에버튼 같은 경우. 하지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에버튼도 이제 홈에서 에스톤 빌라한테 지기도 했고,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도 지금 대패를 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원정에서는 솔직히 에버튼이 보여준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느 팀도 믿기가 힘들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일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할 건 없어 보인다. 자, 그쵸. 이렇게 보다 보면은 결국에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뭐 이거 그냥 에버턴 프랜승 그쵸, 승부패가 다 보이는 경기면 그냥 역배 쪽 보는 게 더 낫죠. 아무래도 뭐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를 뭐 에버튼 프랜승을 가든가 안 그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로 한번 도전을 해보던가 이런 식으로 보고 2.5 기준으로 그래도 언더 볼게요. 노팅엄 자체도 지금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버보다는 언더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네 이렇게 하고 이제 EPL의 또 다른 경기죠.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경기일 수도 있는데 리버풀 대 맨유 경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는 리버풀은 이제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맨유가 워낙 지금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리버풀이 좀 더 나빠 보이는 것 뿐이죠. 정도로 지금 최상의 상태.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일단 맨유가 뭐 거의 진 적이 진짜 아스날한테 마지막으로 아마 지고 나서는 네, 한 번도 아마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는
맨유가 제 안필드에서는 최근에 이긴 적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행보로 봤을 때 맨유가 지금 이겨도 할 말 없는 상황이다. 그쵸. 물론 이제 안필드에서는 맨유가 그래도 네, 비기기는 좀 비겼는데 이긴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솔직히 승 가기는 좀 껄끄럽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분위기나 봤을 때는 전혀 맨유가 이겨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맨유가 지금 역습이나 약간 침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함부로 약간 라인을 올리기가 좀 힘들어 보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맨유에 비해서 어느 정도 리버풀이 좀 더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이고, 근데 이게 좀 한 가지 약간 맨유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게 최근에 좀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 좀 체력적이나 컨디션 쪽으로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맨유 입장에서도 솔직히 쉽지만 않은 경기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지금의 맨유를 솔직히 반대 가기는 힘들다 보니까 이것도 분석 결과 맨유 프랜승에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까지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렇게 한번 볼게요. 그쵸. 어느 반은 패스할게요. 이거 충분히 언더도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서 어느 반은 패스하고 그냥 맨유 프랜승에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리에 A 경기죠. 많습니다. 자, 일단 스페치아 대 베로나 경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베로나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 결장.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지금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 주전 미드필더가 1명 결장입니다. 네, 일단 라인업 누수로만 보면은 그래도 베로나 쪽이 조금 더 타격이 크다. 네, 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홈에서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 최근 3연패 중이죠. 근데 물론 요 3연패가 좀 상대가 약간 좀 세긴 했어요. 베로나가 아니라 스페치아 입장에서 어느 정도 억울할 만하다. 왜냐하면은 상대가 이제 로마, 그쵸, 그리고 나폴리, 유벤투스, 이러다 보니까 그쵸, 3연패 중인 건 어느 정도 납득은 간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지금 원정에서는 베로나가 굉장히 지금 홈이랑 다릅니다. 이번 시즌 일단 승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에서는 어느 정도 기세를 지금 잡고 있어서 그 예전에 그 저희가 알던 홈 베로나 느낌이 어느 정도 나긴 하는데, 원정에서는 그냥 네, 완전 다른 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너무 경기력 차이도 심하고 결과도 그쵸, 좀 내기가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베로나 쪽을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스페치아도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승패 뭐 이렇게 가기보다는 고배당으로 스페치아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요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스페치아 자체도 지금 아직 최근에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도 않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뭐 승을 가기도 좀 꺼려지고, 차라리 그래서 스페치아가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베로나가 원정에서는 일단 승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스페치아 상대로 비빈다고 하면은 역배승보다는 그래도 무승부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 둘 중에서 하나 고배당 가져가시는 거를 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페치아 헨무나 무승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세리아 A 경기죠. 삼프도리아 대 그 살레르 경기. 일단은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하면은 삼프도리아는 지금 공격수가 지금 결장, 주전 공격수 지금 결장. 그냥 이것보다는 그냥 팀 내 약간 득점, 팀 내 지금 득점 1위 선수가 결장입니다. 그래도 이제 삼프도리아가 지금 득점력 자체가 별로기 때문에 팀 내 득점 1위도 3골, 4골이라서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는 없어요. 반면에 살레르 같은 경우는 주전 센터백 1명 결장.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솔직히 약간 두 팀 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경기력이 좀 안 좋은 팀이긴 하지만, 최근 이제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이제 몬차 상대로 대승을 거뒀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어느 정도 환기가 됐고, 반면에 지금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달 가까이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쵸, 굉장히 지금 분위기 안 좋죠. 심지어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 지금 홈 승리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 경기가 이제 삼프도리아가 정배를 받은 걸 보니까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삼프도리아가 홈에서 첫 승을 할 것 같다. 이제 오즈들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그거는 어느 정도 약간 가능성이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솔직히 뭐 리그에서 홈 승리가 없는 삼프도리아를 정배 가기는 좀 껄끄럽죠. 아무래도 살레르가 그렇다고 최근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전된 것도 있고, 몬차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삼프도리아보다는 그나마 살레르 팀이 좀 더 보여준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믿음이 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분석 결과는 살레르 프랜승 보도록 하고, 이거 어느와는 2.5 기준 언더 볼게요. 왜냐면 일단 삼프도리아가 지금 뭐 득점력 자체가 완전 가뭄이기 때문에 득점을 솔직히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살레르도 뭐 직전 경기 홈에서 대승을 했다고 하나 원정에서 득점력은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약간 또 고려해봤을 때는 양팀 다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위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살레르 프랜승의 이제 2.5 기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세리에 A 경기가 인터밀란 대 레체.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양팀 주전 센터백 1명씩 지금 결장. 그리고 지금 최근 홈에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 4연승으로 굉장히 제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정 레체 역시 2연승으로 상승세인 상태. 그럼 분위기는 뭐 인터밀란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레체 역시도 지금 연승 중으로, 심지어 이제 아탈란타까지도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세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사스올로한테 진 것도 있긴 한데 원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골 점유를 약간 좀 어려워하는 레체 상대로 인터밀란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볼 점유율 위주로 약간 좀 공을 돌리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그래서 볼 점유를 약간 대부분 할 것 같고, 그리고 침투 수비가 어느 정도 취약한 레체가 지금 침투가 굉장히 좋은 인터밀란 상대로 좀 어느 정도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침투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은 라인을 이제 레체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인을 계속 이제 내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인터밀란이 거의 반코트하는 체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이렇게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그래도 지금 일단 인터밀란 쪽 승을 봐야죠. 왜냐면 이제 인터밀란이 아무래도 더 홈에서 지금 기세가 좋고, 그리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리그 챔스권 아무래도 유지를 위해서는 이제 승리가 굉장히 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웬만하면 다 이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밀란 승을 보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왜냐면 레체도 지금 원정에서 굉장히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제 인터밀란이 대승이 없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그리고 배당 대비했을 때도 마인승이랑 이런 것보다는 햄무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2.5 기준으로는 이건 언더 갈게요. 아무래도 인터밀란 자체가 홈에서 굉장히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그렇다고 인터밀란이 완전 뭐 3골 4골 이렇게 폭발적으로도 지금 공격력이 이렇게 터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는 언더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인터밀란 승, 햄무 2.5 기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리에 A 이제 이거 마지막 경기죠. 자, 이제 AS 로마 대 유벤투스. 일단은 뭐 이제 홈 로마와 지금의 이제 유벤투스의 수비력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세리에 A 기준 약간 탑티어 수비력을 가지고 있다 여겨집니다. 그쵸. 뭐 그거에 대한 약간 증거라고 보면은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 로마는 4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 게다가 뭐 직전 이제 잘츠부르크가 이제 원정으로 왔을 때도 홈에서 클린시트로 이제 이기는 경기를 보여줬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평균적으로 좀 실점이 적은 상태죠. 물론 이제 가끔가다 어느 정도 좀 대량 실점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클린시트 경기도 많고, 그리고 수비가 굉장히 단단하다는 모습도 이제 경기 안에서 굉장히 잘 보여요. 아무래도 라인 간격도 잘 유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팀 다 굉장히 지금 수비적인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기다가 두 팀 다 뭐 공격적인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그러니까 슈팅도 약간 좀 확실한 것만 거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 팀의 경기는 좀 더 템포가 좀 느리게 서로 신중하게 경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한번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는 일단 수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득점보다는 아무래도 저득점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양 팀의 경기를 봤을 때는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도 이제 언급했다시피 지금 홈에서 로마, 원정에서 로마가 아니라 홈에서 로마랑, 그리고 지금의 유벤투스의 수비력은 굉장히 이제 탑티어라고 보고, 세리에 A 기준에서. 그리고 두 팀 다 공격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냥 볼 점유하면서 운영하고 약간 그 간간히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수비 위주에 좀 치중한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요 팀들 간의 대결을 봤을 때는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요거는 그냥 저는 저 같으면은 그냥 무자비 무승부 하나 잡아가는 거 추천드리고, 2.5 기준은 언더 볼게요. 네. 아까 위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이제 저득점 양상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해서 저득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이 마무리고, 일단 오늘도 이제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